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배우 전소민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배우 전소민 씨.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자, 사주를 볼게요. 병인년 호랑이띠해에 태어났고요. 임진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로 태어났네요. 진월의 신금 그러면 일단은 임수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러고요. 다음으로 볼 게 이제 간목도 봐야 되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월의 신금이 임수가 투한되면 이렇게 상관격하고 볼 수도 있고요. 옆에 자수나 신금이 없으니까 그냥 정인격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관격이냐 정인격이냐의 차이는 행동에 품위가 있으면 정인격, 행동이 톡톡 튀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정인격에 가까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정인격의 정관용신, 상관, 경관 되어서 다시 인성용신. 어렵네요. 그죠? 네, 어렵습니다. 정인격이고요. 정인격에는 정관이 용신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이 임수에 의해서 파극되었으니까 정관용신 그리고 정인이 희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관과 인성이 운에서 왔을 때 성공하기 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신강약론 하면 신약이죠. 그러면 억부로도 인성용신 그리고 비겁이 희신. 억부로는 그래요. 근데 격으로는 관용신, 인성희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원령이 희신이라는 것은 되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원령이 희신이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직장에서 편한 일 해요 하는 것이 원령희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령이 기신이다 이러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든 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령의 기세가 강하면 그 강한 기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원령의 기세가 약하면 좀 편하게 세상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월의 신금이 요구하는 것은 임수 요구하는 건데요. 원국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주가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운이 주어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다만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으니 인덕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격에 대한 용신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출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인격의 정관용신인데 상관이 견관했죠. 경관했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육친상으로 봤을 때 경관이 했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심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거하거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월에서 이렇게 천간에서 상관 경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가정적으로 불편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주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은 재운을 살았죠. 인성이 희신급 즉 신약한데 재성운 관을 생하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억부로서의 귀신이 운에서 온 거거든요. 이러면 가정적인 불편함을 감수함.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용신인데 재운을 살았다 그러면 진짜로 항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마, 학문을 방해하는 마구니가 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시기의 운인데요. 그래도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신묘 경인 이렇게 운이 왔어요. 겁재가 왔다는 것은 억부로 희신, 즉 나를 돕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이 관이 신묘대운 초년에 병신 합해서 관이 날라갔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관은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관이 날라간 거, 그래서 대부분은 초년에 부모님 이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손님이 오면 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꼭 이렇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론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 팔자에서의 관은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관이 약하면 견관했으니 나보다 못난 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관이 약하지 않으면 직업적으로 견관하는 직업, 즉 병화 입장에서 임수, 이것은 편관이죠.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편관이에요. 그러면 편관이 직업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로 뭐예요? 군, 경검, 의료 분야,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분야의 직업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애정적으로 견관은 남자를 잘 건드려 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성이 있으니까 한계를 알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견관은 어중간한 남자는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툭 치면 날라가죠. 나쁘게 얘기하면 남자 잡아먹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관이 된 여자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쁜 여자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잡혀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소민 씨는 견관했지만 관은 약하지 않고 상관은 인성에 잡혀 있습니다. 즉 남자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이지 무조건 잡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전소민 씨 말을 들으면 잘 나가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잔소리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소민 씨 사주가 남자를 잘 다룰 수 있어요, 남자 복이 없진 않아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제 병화하고 임수 사이가 그렇게 나쁜 관계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게 경관이 됐다라고 하지만 경관이 돼서 이제 대체적으로 조상떡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아버지가 일에 바빠서 집에 들어오기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하는 것을 말을 해요. 11세 이전에.
그래서 11세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성격은 정인격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그리고 품이 있는 삶을 원해요. 그러나 경관했으니 가끔 엉뚱합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잡았으니 엉뚱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연예인의 삶이 아니고 일반인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관이 약하지 않고 경관이 되었으니 남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 회계, 자격 취득 또는 언론, 교육, 그리고 사법기관, 그리고 의료 분야,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건데, 운은 인성이 와야 관이 살죠. 견관을 막아야 하니까. 그런데 21세부터 관이 왔죠. 관이 아니라 인성이 왔죠. 기토가 왔습니다. 이제 임수 입장에서의 기토는 그 쓰임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요. 즉 임수는 큰 강이고 흘러가는 물인데 기토라고 하는 약한 흙으로 막으면 이게 이제 그냥 조금은 잘 맞지 않는 일에서 경험을 쌓고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일이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성운이라서 이게 억부운이기도 해서 편히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당한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인맥을 통하여 라든지 또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등용되는 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런 시기에는 인맥을 통해서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특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완벽하게 마음에 들고 만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토가 오면 임수를 이제 막기 때문에 병화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 31세부터 운이 좋아지기 시작. 그러나 이제 격변하죠. 이렇게 되면 자해 이렇게 가니까 수운이 왔잖아요. 그러면 격변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운에서 이런 환경에 있어요 하는 건데요. 식상이 강해지는 환경이에요. 활동은 많은데 실속은 없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태어났는데 해자축 수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여전히 이 시기까지 보호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바짝 벌으셔야 됩니다. 지금 바짝 내년까지 해가지고 바짝 이렇게 성과를 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4년 운이 2024년 운이면
관이 살아나니 이때 또 뭔가 상을 받겠죠. 무토 오는 때 좋아요, 정화 오는 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이제 건강적인 측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신사 동주사 그랬거든요. 임묘, 임진임묘 그랬고요. 임진임묘라는 것은 30세 이전에는 뭔가 아쉬워요 하는 거고요. 30세 이후에는 반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소민 씨 팬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는 제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연예인 풀이를 하면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이 죄송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이 신사동주사 그랬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30세 막 뜨는 그런 그 기점이 있어요. 막 뜨지만 이게 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동주사 했기 때문에. 근데 운에서도 36세쯤 되면서 식상운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막 떴을 때 그걸 가지고 유지해 나가라는 것이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주상으로 봤을 때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뜨고 있을 때, 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저것 다 원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주사 되었을 때 뜨는 것은 2, 3년? 3년 정도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한창 때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상이 운에서 오는 것은 관을 깨고 들어오는 거라서 명예보다는요, 그러니까 다작하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속이 좀 떨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새우는 바로바로 적용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그리고 2024년 이런 시기에 운이 오면 성도 받고 뭐 큰 재물운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환경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을 조금 낮출 때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